왜 주사 이모는 위험하다는 거야. 자, 여기서 오늘의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보민쌤입니다. 한참 좀 떠들썩했던 사건 중에 박나래 씨의 수액 이모 사건 이런 게 있었죠. 불법 시술을 하는 수액 이모에게 출장 수액을 맞았다는 그런 의혹. 그래서 경찰이 심지어는 이 출국 금지까지 했던 사건이죠.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수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액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잘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의료기관 밖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약물을 정맥 주사했다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사람들이 다들 연예인 주사?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걸까라고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실제로 연예인들이 맞는 이 수액 조합을 찾아보니까요. 글루타치온이랑 치옥타시드, 태반 주사, 프로솔타민 요 정도를 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성분만 보면은 굉장히 알찬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액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법적으로 행했던 시술의 과정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수액 이모가 놔줬다고 하는 이 수액의 조합, 생각보다 좀 베이스가 탄탄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수액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지 하는 게 맞다. 자, 오늘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하나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뭐냐면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정맥에 약물을 주입했다는 의혹이죠. 자, 이게 100% 문제의 본질입니다. 왜냐면은, 이 정맥 주사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집에서 당뇨 환자들이 맞는 그냥 피하 주사인 인슐린 주사, 이런 게 아니라 약을 혈관 안으로 바로 직접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료법상 이거는 이제 의사가 반드시 지시를 내려야 되고 오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시에 따르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 다른 궁금증이 좀 생기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니, 그런데 연예인들은 도대체 왜 이 수액을 맞는 거지? 진짜로 효과가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약간 기분 탓인 건가? 자, 여기서부터 조금 저는 좀 흥미로워집니다. 연예계, 방송국, 모델, 댄서, 심지어는 아이돌, 이런 약간 연예계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조합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글루타치온, 치옥타시드, 태반, 프루솔타민, 요 네 가지 조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약간 의문이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이게 연예인들도 맞고 하면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사람을 불러서 집에서 직접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성분만 보면은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요, 꽤 알찬 조합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냥 유행한 게 아니라 그 성분을 놓고 봤을 때 좀 이유가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 성분은 실제로 어떻게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첫 번째, 글루타치온. 우리 흔히 백옥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죠. 이게 이제 활성산소, 항산화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줄여주고요. 또 간 해독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또
노화와 염증, 뭐 스트레스 감소 이런 데도 관여를 하죠. 그리고 이게 피부에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톤, 그다음에 밝기, 맑기 이런 변화에 대한 체감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곡 주사로 많이 쓰였죠. 저도 한참 피곤할 때 이 글루타치온 성분을 맞았더니 진짜로 무슨 레이저 토링한 것보다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지고 밝아져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배곡 주사, 뭐 글루타치온 성분은 촬영 전에 이제 뭐 관리 목적, 피부 관리 목적 이런 걸로 많이 맞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옥타시드, 보통 저희가 신데렐라 주사라고 많이 하는데 이 치옥타시드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관여를 하고 또 항산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개선이 되고 또 당 대사에도 일부 관여를 하고요. 또 신경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컨디션 관리나 회복, 피로 회복에 많이 쓰이는 성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치옥타시드는 경구 약재로도 쓰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쓰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당 대사 관련도 하고 신경 보호 역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분들께 저희가 피오 메디케이션, 그러니까 경구 약재로 투여를 하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태반 주사인데요.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이 태반 주사는 이 정제된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그리고 작은 미량 원소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태반의 효과는 일단은 조직 회복을 촉진을 시키고 또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라는 연구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갱년기 여성분들은 태반 맞으시면 막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수분이나 탄력을 실제로 체감하시는 분들 많고요. 활력감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랑 내 전반적인 컨디션 이런 것들을 다 잡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프루설타민. 우리 흔히 이제 남자분들 술 마시고 다음날 해독하려고 이제 마늘 주사 맞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마늘 주사 성분이 바로 이 프루설타민 성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피로 회복, 근육통, 컨디션 좋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마늘향 난다라고 해서 마늘 주사라고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성분이지만은 중요한 건 사실은 향이 아니라요. 이게 이제 피로감이나 근육통이나 권태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술 드시고 나서 해독 주사로도 많이 맞고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은 글루타치온과 치옥타시드 다 항산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과 재생을 태반이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피로 회복, 뭐 간 기능 개선 이런 거에 프루설타민도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디톡스나 피부톤 변화 뭐 이렇게 피부가 맑아지게 하는 그런 건 또 이제 글루타치온이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특별한 수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잘 분배가 돼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피로감이 줄어들고 컨디션이 올라가게 되고 피부톤이나 어떤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퀄리티가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촬영이 이제 많고 카메라 앞에 계속 서야 되는 뭐 연예인이나 혹은 피부나 몸매가 자세한 모델이나 혹은 이제 무리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과로해야 되는 직장인 이런 분들이 다 이 수액을 맞으면서 실제로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은 또 의문이 하나 생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수액 좋기만 한데 뭐가 도대체 불법이라는 거야? 불법이 왜 문제인 거야? 왜 의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왜 주사 임무는 위험하다는 거야? 자, 여기서 오늘의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되게 쉬운 얘기로 하면은, 아주 간단하면은 법이 그래서 그래. 불법이야 그냥. 법에 위촉돼. 라고 하면은 쉽겠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런 문제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액에 직접 맞는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수액은요, 되게 그냥 뭐 떨어지는 액체를 내 혈액으로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과정처럼 보이죠. 그런데 알레르기 반응, 그러니까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실제 저도 병원에서 수액 맞다가 갑자기 막 혈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막 호흡곤란이 오거나 혹은 막 얼굴이 붓고 막 발적이 일어나고 막 가끔씩 너무 심한 경우에는 막 의식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심하게 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쇼크가 온 사람들은 막 의식 떨어지고 혈압도 안 잡히고 숨도 못 쉬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무서운 경우지만 CPR,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무슨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무슨 경험이 많은 의사고 이래도 이 사람이 수액을 맞고 CPR을 칠 수도 있다라는 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응급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수액을 맞고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의료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의료인이 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비의료인이 아나필락시스를 잘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나필락시스가 오면은 굉장히 많이 투여해야 되는 약물들이 있는데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소 투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약물이 있는데 그런 거 투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숨을 못 쉬면은 이 기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튜베이션이라고 해서 기관 삭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겠죠. 이건 사실 의사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뭐 CPR 준비 뭐 이런 거 당연히 제대로 할 수 없겠죠. 진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최악의 경우에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간간이 뭐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수액 맞다가 뭐 사망한 사람 뭐 119 타고 가다가 뭐 CPR 했다 막 이런 얘기들. 이게 생각보다 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약제가 정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죠. 일단 병원에서는 이제 정품 유통 라인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냉장이나 보관 기준이 확실하고, 유효기간, 농도, 그다음에 멸균 상태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합니다. 다 관리를 하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받는 시술은 일단 어디서 산 약인지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다음에 뭐 라벨 같은 것도 가짜로 얼마든지 붙일 수 있죠. 그리고 불법 병행 수입 같은 것도 가능하고 농도나 희석을 이 사람이 제대로 잘 지켜가지고 하는지도 불분명해요. 그다음에 이게 진짜로 무균적으로 잘 믹스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염이나 폐혈증 위험의 증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맥춘자 자체가 혈관을 뚫어버리는 행위잖아요.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손위생, 소독, 그다음에 일회용 주사기, 뭐 감염관리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주사 이모가 출장 시술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냥 뭐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그냥 뭐 밝은 조명도 아니고 그냥 조명 아래에서, 뭐 카페, 집 이런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사실 수액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수액 자체의 성분은 굉장히 의사가 봤을 때도 나름대로 탄탄하다. 자, 연예인들이 맞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 근데 문제는 불법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무면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의료기관 밖이라는 거죠.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는 곳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맞는 건 굉장히 환자한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하는 문장은 자, 수액은 의학이고 의학은 항상
안전이 우선이다. 혹시 수액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직접 경험한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만날게요.